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튼튼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은 두꺼운 소나무 판자로 막혀 있고 머리 위에서는 천둥이 치는 듯한 대포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라좌 수영의 주력함 판옥선의 1층 격군실. 바깥에서는 누군가 외칠지도 모릅니다. 이순신이 나타났다. 하지만 당신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세상은 딱 두 가지뿐이죠. 손에 잡힌 거대한 노 하나, 그리고 옆 사람의 거친 숨. 노를 쥔 손바닥은 이미 갈라졌습니다. 땀과 소금기, 피가 섞인 손. 당신은 알게 됩니다. 이 배를 움직이는 건 장군의 명령이 아니라 당신의 어깨와 심장이라는 걸. 오늘은 그 이름 없는 사람들, 역사책에서 수군 수만 명으로 사라진 사람들, 그중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봅시다. 1592년 봄, 당신은 전라도 어느 고을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가래와 호미가 손에 익지, 칼과 창은 남의 일이었죠. 그런데 외란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라는 당신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격군. 배에서 노를 젓는 병사. 솔직히 말해 이건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빠져나갔고 힘 있는 사람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배 밑바닥을 채운 건 당신 같은 가난한 농민, 이름 없는 노비들이었습니다. 처음 판옥선에 올랐을 때 당신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소나무로 만든 높은 선체, 두꺼운 판자, 요새 같은 구조. 그런데 감탄할 틈도 없이 훈련이 시작되죠. 노 하나에 4명이 달라붙습니다. 박자가 한 번만 어긋나면 그 노는 도구가 아니라 흉기가 됩니다. 어깨가 꺾이고 손목이 나가고, 그래도 다음날 또 같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전쟁은 칼로만 하는 게 아니란 걸. 전쟁은 노로도 한다는 걸. 전투가 없는 날 당신의 적은 왜군이 아닙니다. 허기입니다. 보급은 끊기고 조정은 멀고, 당신이 있는 바다는 춥고 배는 젖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전투가 없는 날엔 투망을 던집니다. 생선을 잡고 소금에 절이고 내륙으로 보내 곡식과 바꿉니다. 그렇게 얻은 주먹밥 한 덩이가 오늘 당신의 전투 식량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화처럼 멋있지 않습니다. 배 밑바닥은 축축하고 냄새가 진하고 씻을 물도 모자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기침을 합니다. 열이 오릅니다. 몸이 떨립니다. 1594년 역병이 퍼집니다. 조총보다 더 무섭게 조용히 사람을 가져갑니다. 어제까지 함께 노를 젓던 동료가 밤새 열에 뒤척이다가 아침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시라서 장례도 없습니다. 그저 바다로 보낼 뿐. 당신은 스스로를 확인합니다. 손등에 반점이 없나? 몸이 뜨겁지 않나? 그리고 다시 노를 잡죠. 두려움은 늘 배 안에 있고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위층에서 함성이 터지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노를 더 세게 움켜쥡니다. 조선 수군은 화포가 강합니다. 하지만 대포를 쏘려면 배가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 정확함을 만드는 사람은 갑판 위가 아니라 이 아래의 당신입니다. 우연 저어라, 좌연 멈춰라. 당신은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 배를 돌립니다. 배가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옆면이 적선에 맞춰지는 순간 위층에서 대포가 터집니다. 쿵! 배 전체가 흔들립니다. 먼지가 떨어지고 숨이 막힙니다. 화약 연기가 선실 틈으로 스며듭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타들어가죠. 적선이 가까워지면 조총 탄환이 날아듭니다. 두꺼운 소나무 판자를 뚫지 못한 탄환이 깡! 깡! 당신 귀 옆에서 튕깁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갈고리입니다. 적이 배 옆에 붙어 올라타려고 할 때 만약 위층이 칼싸움으로 무너진다면 당신은 끝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당신은 노를 놓지 않습니다. 배가 밀리지 않게, 적선을 떼어내기 위해. 팔이 찢어질 것 같아도, 어깨가 빠질 것 같아도, 위층에서 피가 스며 내려와 당신 발등을 적셔도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당신은 이 어둠 속 감옥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배에서 가장 무서운 건 왜군만이 아니라는 걸. 이순신은 감정으로 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그 누구보다 냉혹했습니다.
겁을 먹고 배를 돌리면 벌을 받습니다. 굶주림에 닭 한 마리를 훔쳐도 벌을 받습니다. 타령을 시도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하게 됩니다. 이 엄격함이 없으면 이 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그 칼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공을 세우면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텼다면,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다며 보고가 올라가면 장군은 당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산호 수령 격군으로서 끝까지 직무를 다함. 당신은 처음 느낍니다. 나는 소모품이 아니라 이순신의 군인이라는 걸. 1597년 남은 배는 12척. 바다에는 저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웁니다. 죽으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때 장군이 말합니다.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살려 하면 죽을 것이다. 고향의 부모, 아이, 아내의 얼굴이 스쳐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버팁니다. 이 감옥 같은 어둠에서. 그리고 믿기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12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버텨냅니다. 적이 흔들리고 흩어지고 하나씩 무너집니다. 당신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느낍니다. 배가 전진하는 떨림. 승리의 전율이 선실을 타고 내려오는 걸. 명량의 기적은 누군가의 머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팔목과 어깨가 그 기적을 움직였습니다. 전쟁은 끝납니다. 장군은 노량에서 전사하고 나라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화려한 훈장도 없습니다. 비단옷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에 남은 건 굳은 살과 흉터, 굽은 허리. 밤이 되면 포성이 다시 들립니다. 몸은 전쟁이 끝났는데 머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순신을 기억합니다. 거북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신화의 밑바닥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격군들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전염병으로, 노를 젓다 꺾여서. 당신은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이가 살아갈 땅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화려한 갑판 위의 빛이 아니라 그 아래 어둠 속에서 노를 놓지 않았던 당신의 땀방울입니다. 역사는 종종 큰 이름만 남깁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서 있을 수 있었던 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그들의 땀과 공포와 버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영상이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기록 너머의 주인공을 찾아오겠습니다.